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분이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결국 어제 저녁에 출국을 했습니다. 네. 지난 4일 호주 대사로 임명됐는데 네. MBC가 출국 금지 상태였다고 보도한 게 지난 6일이고 네. 불과 나흘 만에 출국 금지 풀리고 출국까지 사라락 정말 네. 일사천리로 이루어졌어요. 네. 어제 공항에 가신 거죠? 네. 어제도 갔고 사실은 금요일도 갔었습니다. 아, 금요일에도 원래 예, 출국 원래 예정이었다고 금요일 했으니까. 날 출국 금지가 해제가 됐기 때문에 기왕에 결심한 거 금요일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현장 취재를 해보자고 해서 그날 6시 반에 그러니까 매일 2대의 비행기가 있어요. 하나는 시드니로 가는 6시 35분 비행기고요. 그다음에 브리즈번으로 가는 게 7시 45분 이렇게 2대의 비행기가 있어서 둘 중에 하나다 해서 저희가 이제 갔다가 놓쳤죠. 없었어요. 그리고 그 귀빈실에 제가 직접 들어가서 확인을 했는데 오늘 이종섭 장관의 출국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걸 확인한 걸로 받아들이고 이제 발길을 돌려서 다시 왔다가 다시 추가 취재를 통해서 일요일 저녁 7시 45분 부인과 함께 티켓팅이 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저희가 여러 가지 루트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오후에 가서 라이브를 했죠. 오후 3시부터 한 4시간 정도 생방송을 했는데요. 현장이 굉장히 분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어제 오후 3시에 조국혁신당의 차규근 변호사하고 신장식 변호사 두 사람이 이제 일종의 이제 조그만한 이제 손팻말을 들고 와서 1인 시위를 했기 때문에 네. 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워낙 공항이 넓기 때문에 이 터미널 굉장히 넓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기자들이 이렇게 동선을 나눠가지고 물 셀 틈 없이 다 가 있었는데 네. 결국 다 놓쳤어요. 다 놓쳤고 그 MBC가 잡은 카메라에 보니까 이제 그냥 가방 들고 그리고 그 까만색 마스크 쓰고 이렇게 유유히 빠져나가는 그 뒤에 여성이 따라오던데 그분이 부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동부인해서 출국하는 장면이 나온 건데 현장에 뭐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한 20명 정도 왔었고요. 뭐 국회 행안위원장, 뭐 홍익표 원내대표, 박주민 수석, 또 누굽니까? 국방위 간사인 김병주 의원, 그다음에 외통위 간사인 이용선 의원 등등 해서 정말 대한민국의 그 뭐라 그래야 됩니까? 기라성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그 야권을 대표하는 그 최소 뭐 재선 3선의 국회의원들이 현장을 지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딱 그 펜스를 쳐가지고 여기 선을 넘으면 안 된다고 해서 한준호 의원하고 약간의 충돌도 있었어요. 네. 보안 요원들하고.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굉장히 삼엄했는데 여하튼 그는 나갔고 그것은 유일하게 MBC 카메라에 의해서 포착이 됐다. 비행기 바로 앞에서 찍은 것 같더라고요. 뭐 네.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라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까지 해서 나갔어야 됐냐라는 질문을 오히려 저는 이종섭 전 장관에게 던지고 싶은 상황입니다. 지금 MBC 취재진이 어제 이제 출국하는 모습을 단독으로 포착했는데 네. 잠시 영상을 볼게요. 네. 어제 저녁 7시 10분쯤 인천공항에서 호주 브리즈번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항공기 탑승구 앞으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들어섰습니다. MBC 취재진은 신분을 밝힌 뒤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취재진 다 있는데 오신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지금 조사받고 있는 중에 나가시는 거잖아요. 그다 양이 너무 네. 우아하게님이 윤상문 기자님 기억하겠습니다. 역사적 기록을 남겨주셨어요 하셨는데 지금 저희 윤상문 기자가 네. 이제 탑승구에서 네. 마주쳤고 예. 지금 보니까 현지에 같이 갔어요. 그래서 예. 오늘 뉴스데스크에 네. 후속 보도를 할 예정인데 네. 이제 뭐 탑승 시작하자마자 네. 등장했다고 하더라고 모습을 드러내서 바로 네. 이제 따라붙어서 물어봤는데 질문이 이제 그러니까 하는데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거기 뭐 외통위 간사도 있고 인천공항공사 사장 출신의 국회의원도 계시고 현장이 굉장히 이제 분주했고 홍익표 대표 뭐 저 박주민 의원, 박주민 부대표 그다음에 행안위 그 국회 행안위원장 뭐 이렇게 등등 해가지고 도대체 어느 출구로 나간 거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동쪽과 서쪽 양쪽에 이제 귀빈실이 있어서 그 두 쪽일 가능성인데 사실은 서쪽 같은 경우에는 공사 중이어서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네. 확장 공사를 하기 때문에 없고 귀빈실은 여기만 있고 통상은 이 통로를 통해서 나간다. 그리고 교통약자를 위한 출구가 있는데 여기를 통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라고 했는데 둘 다 확인을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의전 없이 그냥 일반인처럼 위장을 해서 그냥 출국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다행히도 그 바로 탑승구 앞에서 어쨌든 이제 MBC 기자가 그 동행 취재를 하는 셈인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출국장에서만 그러니까 출국장이 아니라 탑승구에서만 이종섭 전 장관을 확인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어제 카메라가 굉장히 많이 나갔어요. 저희 편의점 카메라가. 네. 그래서 저 귀빈실 앞에도 있고 그다음에 어딥니까? 저 주차장. 귀빈 주차장이 또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귀빈 주차장에도 또 있고 저희 바깥에서 또 국회의원들하고 있는 데도 있고 뭐 여러 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잡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상당히 아이러니한 것은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대목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과정에서도 급거 출금이 이제 출국 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는 사람을 갑자기 해제를 하고 공수처에서 4시간 동안에 아주 형식적인 조사를 마친 후에 뭐 해제된 지 이틀 만에 이렇게 출국하는 절차. 이것도 사실은 이게 맞는 거냐라고 현장에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그 문제 제기를 했었거든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현장에 간다 한들 가면 또 교민들이 또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그 호주 현지 교민들 인터뷰한 바에 따르면 브리즈번에 멜번에 그다음에 어딥니까? 저기 시드니 이런 데서 다 사람들 버스로 동원해가지고 어디죠? 그 갑자기 도시를 캔버라요? 캔버라. 네. 캔버라에 모여서 이제 그 시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여기서는 나가는 거에 반대하고 거기서는 들어오는 거에 반대하고 뭐 이렇게 끼어 있는 상황이 되는 건데 이렇게까지 소란을 빚고 내보내는 이유가 뭐냐에 대한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사실 이제 대사로 임명받은 분이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네. 출국하는 모습도 네. 좀 이례적인 일이기도 하고. 그렇죠. 사실 굉장히 일찍 도착해서 네. 나간 걸로 추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취재 기자 얘기 들어보니까 대한항공 직원도 와서 물어봤대요. 저분들 언제 왔냐고. 그랬다고 하는 걸 보니까 의전 절차는 전혀 밟지 않았던 네, 걸로 추정이 그렇죠.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중요한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신임장을 대개의 통상의 이제 대사의 경우에는 신임장이 이제 어떻게 보자면 아이디 카드 같은 신분증에 그렇죠. 해당하기 네. 때문에 반드시 이거를 받아서 대통령으로부터 받아서 신임장 수여식을 하지 않습니까? 원본을 대통령실에서 받아서 가죠. 네. 그렇죠. 원본을 받아서 가는데 이분은 사본을 들고 갔다는 것이고요. 아마도 그 원본은 외교 행랑을 통해서 가져가든지 하든지 뭐 다른 사람이 갖고 오든지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오늘 아침에 제가 전 국립외교원장인 김준영 교수 인터뷰를 했는데 대사로 파견될 때는 대사뿐만 아니라 대사 부인까지 가족들까지 함께 해서 대사 파견 교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국립외교원에서. 네. 그런데 실제로 이분이 시간 차순으로 확인을 해보면 2주간의 대사 교육을 받을 만큼의 시간 확보가 되어 있지 않았고 설령 만약에 이런 조치도 없이 그냥 나갔다고 한다면 이 자체도 상당히 외교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그 문제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최종 확인은 못했지만 만약에 대사 교육도 받지 않고 출국했다고 한다면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까지. 이렇게 출국을 했어야만 했던가. 이게 말이 되는 출국이냐에 대한 비판과 문제 제기가 안 나올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아주 정확하게 들리진 않지만 이제 네. 기자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되물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한 게 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요. 급하게 나가야 되는지가 의문이 지금 그렇습니다. 드는 상황인 저는 거죠.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저는 MBC가 굉장히 큰 보도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주 보도에서 작년 7월 31일 오전 11시 45분 02800으로 시작되는 대통령실 전화번호로 이종섭 장관에게 핸드폰이죠. 전화가 울렸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공수처가 확인을 안 해주지만 공수처를 통해서 이 내용이 확인이 됐고 이게 MBC로 보도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종섭 전 장관 측은 문화방송이 보도했을 뿐이지 그 공수처가 직접 그거를 서류로 확인한 게 아니고 나도 확인해 주지 않았으므로 이걸 사실로 말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고 나서
곧바로 11시 57분에 이종섭 장관이 김계현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를 하고 그다음에 뭐 쭉 이어져요. 전화 행렬이. 네. 물론 이제 국회 상임위장에서는 전혀 이런 사실이 있었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내용들이 공수처 수사 결과로 확인이 되고 드러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도대체 왜냐하면 VIP 경로설과 연동되어서 누가 박정훈 대령 그 당시 이제 해병대 수사단장이죠. 이 수사단장의 경북경찰청 사건 이첩 보류 지시를 하고 장관이 왜 누군가로부터 통화를 하고 그리고 이 이첩 보류를 통해서 왜 사건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게 된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혹이 생긴 것이고 이것을 밝히라는 차원에서 특검법이 발의가 되어 있고 4월 4일이 되면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서 자동 부의가 돼요. 국회 본회의에. 그러면 또 표결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건은 김건희 여사 건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 본인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또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한다? 뭐 그럴 가능성도 저는 없다고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랬을 때 국민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거냐 굉장히 중요한 주요 사건 피의자 신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을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신임장 문제 있죠. 그다음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사 교육 문제 있죠. 의전 절차 하나도 밟지 않았죠. 느닷없이 심지어 박정훈 대령 그 변호인에 따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참고인 신분인데 공수처에 가서 조사받을 때 아침 9시에 출석해서 그 이튿날 새벽 2시까지 조사받았습니다. 그런데 피의자인 그것도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장관 4시간 만에 조사 끝냈다고요? 이 사실관계만 확인해도 4시간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이게 형평에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최소 몇 차례는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되는 당사자인데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당장 3월 22일인가 3월 21일에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과 관련돼서 군사법원에서 재판 기일이 잡혀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검찰 측 증인신문 하고 있는데 조만간 변호인 측 증인신문 시작해야 되고 1번이 바로 이종섭 전 장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이 대사로 지금 출국해 있잖아요. 그럼 당장 3월 20일 재판 혹은 또 그 이후에 있어질 재판에 이분 소환할 수 있습니까? 소환하게 되면 또 외교적인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생겨요. 그리고 외교부 협의해야 되죠. 그다음에 호주 대사관이랑 협의해야 되죠. 본 당사자하고 협의해야 되죠. 또 호주 정부하고도 관계가 됐을 수가 있겠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러니까 국내에 있었다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이분이 출국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건의 주요 법정에 그 뭐 참고인이 됐든 피의자가 됐든 불러서 증인 진술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보면 무한정 이 항명 사건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이 언제까지 어떻게 딜레이가 될지 알 수가 없다. 그 담당 변호인으로서 너무 황당하고 답답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이종섭 장관은 출국하는 게 아니라 들어와서 이 사건과 관련된 지금 당장 3월에 재판 있죠. 4월에 특검 발의되죠. 뭐 이렇게 되면은 이 사건에 협조하는 게 우선이지 바깥으로 나가서 일단 나는 모르겠다. 이러니까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대변인 수석 대변인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 우리 조폭 영화에서 많이 봤다. 문제가 시끄러워지면 야 당장 네가 좀 조용해질 때까지 나가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이런 비유가 정치인들로부터 나오는 거게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또 지난 8일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성남을 방문했는데 네. 현장에서 이제 최상병 특검법 협조 요청하는 해병대 예비역이 끌려나가는 일이 있었어요. 이 해병대 예비역 단체 회장인데 오늘 아침 MBC 시선집중 김종재의 시선집중 출연해서 본인이 국민의힘 당원이자 네네. 성남 시민인데 네. 질문했을 뿐인데 사법경찰들에게 끌려갔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 정원철 그 회장일 거예요. 네. 근데 이분이 어제 현장에도 왔었어요. 그 예비역 전국연대 해병대 예비역 전국연대 회원분들이 어제 인천공항에도 그 군복 네. 해병대 복장을 하시고 빨간 이렇게 뭐 스카프 같은 걸 두르시고 현장에 많이 오셨어요. 네. 근데 오셔서도 하시는 말씀들이 뭐였냐면 이게 공정과 상식인 거냐.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이렇게 주요 범죄 피의자를 빼돌리듯이 그렇게 많은 국회의원들이 나와 있고 언론 카메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빠져나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정상적인 절차 국가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거냐. 정말 통탄을 금치 못한다 얘기를 했는데요. 과거에도 우리가 이런 거 많이 봤지 않습니까? 강성희 의원이
대통령 그 전주 특례시가 되는 그 환영 행사에 왔을 때 대통령님 국정운영 기조 여기까지 했을 때 입이 틀어막혔잖아요. 끝까지 말하지도 못하고 쫓겨났고 그다음에 카이스트 학생이 R&D 예산 복권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제 이 손바닥이 먼저 와가지고 입을 확 틀어막았고 그다음에 소아청소년과 의사 이분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굉장히 우호적이고 호의적인 분인데 이분 역시도 똑같은 상황. 그러니까 대통령 앞에서 특별한 말을 하지 않더라도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정평가가 높지 않습니까? 외교, 경제, 민생 뭐 사과 한 알에 5,000원, 10,000원 하는 시대에 이거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문제 제기. 카이스트 학생의 아니 그 우리가 IMF 때도 꺾지 않았던 R&D 예산 미래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예산은 확보가 돼야 된다라는 주장. 이게 뭐 합리적이지 뭐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등등의 요구들에 대해서 그냥 입을 먼저 틀어막는다라는 문제 제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 보도를 보니까 스웨덴에 있는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에서 민주주의 리포트를 매년 발간을 하는데 네. 179개국 가운데 우리가 47위예요. 뭐가 47위냐? 민주주의 지표가 내려가고 0에 가까울수록 폐쇄적인 독재국가 평가를 받는데 2022년도에 우리가 0.73에서 더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독재화로 진행 중인 42개국 가운데 한국이 포함이 됐는데요. 홍콩, 폴란드, 헝가리 그리고 한국이에요. 이게 제가 과거에 2016년도 촛불 집회하고 이럴 때 당시에 독일의 수많은 언론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 한국에 가서 민주주의 배워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우리가 평화롭게 그다음에 자유로운 그 의사 표현을 하는 나라인데 지금 보면 비판 방송, 언론 그리고 정부 검열 미디어의 어떤 자기 검열, 기자 탄압, 표현의 자유 위축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지금 계속해서 이런 방식으로 정부에 좀 문제 제기를 하는 태도는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국제사회로부터 계속 이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대통령 굉장히 자유를 강조하고 사랑하는 분인 것 같은데 이런 평가가 좋을까요? 윤석열 대통령께 여쭙고 싶네요. 오늘 이재명 대표가 충남 천안 찾더라고요. 이것도 이런 맥락에서 좀 봐야 될까요? 아니요. 제가 보기에 이재명 대표는 어쨌든 뭐 굉장히 공천 잡음, 소란, 뭐 파열음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민주당은 이 그림을 바꿔서 현장 중심 그리고 이제 그 선거 대책 방면으로 이제 국면을 전환하고 싶은 것 같고요. 지난주에 서울 종로를 시작으로 해서 뭐 종로, 영등포, 목동, 양천구 뭐 등등 다니다가 이제 이번 주부터는 좀 지역으로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충남북을 뭐 이렇게 계속 뭐 일정을 짜고 아마 부산 뭐 등등 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움직이는 걸로 보이고 이 자리에서 정책도 발표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정치 쟁점들에 대해서 오늘 아마 오후 5시경에 충남에서 기자회견, 긴급 기자회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끊임없이 이렇게 정치 메시지를 내면서 한동훈 위원장이 이 쳐놓은 것에 대한 맞불 형식으로 정치 메시지를 세게 낼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 자리는 앞서 그 천안 지역인데 여기 신범철 후보를 국민의힘이 공천을 했어요. 그런데 최상병 사건 당시에 이분이 국방부 차관을 했고 여기서 이분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돌아오면 아마도 국회 국방위로 배치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국회의원이라는 신분 자체가 일종의 이제 방탄 성격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신범철 후보 같은 경우에도 공수처에서 6명에 대해서 그 출입국 금지를 해놨는데 네. 출금을 해놨는데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신범철 후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그 제가 아까 요거 확인하고 지금 방금 저한테 또 메시지가 와가지고요. 네. 그 아까 그 이종섭 장관 그 대사교육 그 꼭 받고 나가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안 받았다고 최종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국립외교원을 통해서 특종이네요. 예, 최종 그 대사교육조차 받지 않고 출국을 한 거예요. 네. 이종섭 전 장관이. 그러니까 외교부는 관례적으로 정기 인사가 아니라 수시 인사할 경우에 면제하고
또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규정은 없지만 통상 반드시 2주간의 대사 교육을 받고 출국하는 것이 상례다. 그러나 이제 외교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통상적으로는 신입장도 원본 제대로 갖고 그렇죠. 가지고 가고 예. 보통은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후임과 신입이 한번 만나서 그렇죠. 이제 상견례도 한번 하고 근데 보내고 이분은 지금 출국을 했잖아요. 그렇죠. 또. 이번에 출국하고 오늘 그 전임자는 귀국할 귀국하는 예정이라서 예정이고. 만나지도 못했고 맞습니다. 뭐 예. 여러 가지 이례적인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절차, 그러니까 정상적인 프로토콜 범위를 벗어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체로 갈 때 출국할 때 신임장을 받고 신임장은 분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소지하고 출국할 때 소지하고 가장 중요한 신분이기 때문에 갖고 가고 그리고 가지고 가서 본국에 그거를 복사해서 해당국에 전달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걸 받기 위한 어떤 영접 행사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사가 가면 상대국에서 반드시 영접을 나오도록 되어 있고 이런 절차가 진행이 되는 게 정상인데 지금 그런 정상적인 절차가 제대로 발 빠지고 있는 것이냐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계속 찍히는 것이고요. 이 내용은 기자들도 현장에 있는 기자들도 취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